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아침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나에 대한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을 복합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업로드를 시켜놔야 기록이 오래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보시는 분이 조금 계시는가 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거의 자주 하다 보니까 한 말이 좀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2019년 가을부터 했으니까 19, 20, 21, 22, 23, 24 19, 20, 21, 22, 23, 24 6년째고 20, 21, 22, 23 만 4년은 넘었어요. 그리고 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가혁명당 소속이니까 국가혁명당 거기에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10개 하면은 한 두세 개, 한두 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창피스러워서 올릴 수 없는 건 안 올렸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00개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는 가운데 한 개를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것을 삭제를 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든 나의 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이제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거 잘못됐는가? 내가 남한테 무슨 잘못된 게 있는가? 그래서 거기 한 10분 정도 됐는가 말이야. 10분인가 15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내가 유튜브 하면은 한 1시간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제 아래는 1시간 반 정도 한 것도 있더라고. 짧으면은 10분 20분짜리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근데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상이 없어.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그걸 삭제를 하라 그래서 일단 일단은 내가 사는 그 원칙이 뭐냐 하니까 무척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강정산을 우리가 신앙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역량이라 할 수 있어요. 독거 노인이라고 민병택님 독거 노인 TV 참 재밌어요.
크게 이제 정신적인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보다 2살 많으신 분이 살아온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하고 2살 차이 나니까 내하고 같은 어떤 사람 내보다 1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막 내를 엄청 낮춰보더라고. 내하고 그 사람은 양띠고 나는 잘래비단 말이에요. 1956년생이고 그 사람은 1955년 양띠인데 말하는 거 보면 막 한참 저 밑에 내려다 보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차이도 뭐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걸 내가 느끼는데 그 사람하고는 이제 2살 차이 나니까 그 사람은 내를 한참 낮춰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 63빌딩에서 저 밑에 한강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저 해운대 LCT 최고 꼭대기에서 말이지. 저 해운대 백사장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내를 보더라고요. 뭐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간에 2살 차이 나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같은 동년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내하고 같은 상황이 같거든.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서도 자기 누님이 부산 호텔 동강동 부산 호텔 옆에 영빈관 식당을 하시고 지금도 아마 하시고 계시고 그분도 거기서 지배인 역할을 오래 했다 그러니까 또 더 가깝지. 왜냐니까 내가 동강동에서 오래 있었거든. 동강동, 중앙동, 남포동 뭐 여기는 뭐 진짜 내 손바닥이라고. 부산에 말이에요. 부산에 40계단 말이지. 거기도 여러 번 올라갔어요. 영주동 영성고개 메리놀 병원 저기 부산 호텔 타워 호텔 용두산공원 진짜 훤하죠. 내 젊었을 때 거기에서 내 청춘을 다 보냈으니까. 공무원 생활을 처음에 한 것도 중앙동이거든요. 세관 옆에 부산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이미그레이션이 있었고 CIQ를 해가지고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상 3개가 붙어 있어요. 외국 사람이 딱 들어오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그레이션, 그다음 물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조사하는 것은 세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질병을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 것은 검역소. 3개 같이 있다고. 그것도 중앙동에 있었고.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분이 군대 생활 한 거나 내가 군대 생활 한 거는 뭐 2년 차이 나니까 아주 가깝잖아요.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인가 거기 가가지고 저쪽에는 동남아 쪽에는 소승불교 쪽이니까 그분이 욕심을 내지 마라.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설법을 들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거기도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법 들은 것이 뭐냐 하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이 뜻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어떤 것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절대 그것을 베풀어 과보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을. 그 당연히 이제 사람 사는데 기본 아닙니까? 내가 남한테 어떤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을 어떤 일을 했다 하지만 한 것은 그 순간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니한테 얼마나 해주었는데 내가 니한테 쏟은 게 얼만데 무엇이 어떻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 싹 그 순간 돌아서고 나면 싹 잊어버려야 되거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절대 남한테 내가 어떤 것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가를 절대 바라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그 사람이 주는 것은 어떻게 또 뭐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게 보왕산매론에 있는 말 중에 한 개라고요. 내가 친구를 사귈 때 제 친구를 사귐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사귀지 마라.
내가 남한테 어떤 일을 베풀고 그 대가를 바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베푼 것은 헌신짝처럼 여기버리라. 헌신발을 버려야 되잖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 꽁초, 담배 피우고 남은 그 빈갑 이런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그냥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헌신발 버리듯이 버려버리라.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 살아가는데 그 기분 아닙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굳이 이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그 보왕산면론에 있는 말인데, 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것도 있어요. 병 하나를 가지고 친구 삼아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골골백세라고 말했지. 김영수 교수님 말이에요. 하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자기 부모님의 소원이 말이에요. 우리 애가 20살까지만 사는 걸 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 엄청 그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병치레를 많이 치르니까, 야가 20살 넘게만 살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20살이 뭐고 지금 105살까지 사는데 그 골골 몸에 병이 하나 있으니까 조심을 한다고. 우리 저 허경영 신인님처럼 커피, 담배, 사이다, 콜라 나는 뭐 사이다, 콜라 같은 거는 안 마시고 담배는 끊은 지가 오래되지만은 커피는 그렇게 잘 마시니까 커피 한 잔 마셔 힘이 싹 나고 이러니까 그 참 끊지는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신인님만큼은 못 살 것 같아. 허경영 신인님은 362년 88일을 사시는데, 나는 그래는 커피는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슐린이 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무척 잘 산다. 나는 그분은 그런 걸 하더라고. 그 민병택 씨라고. 그냥 부담 없이 이야기 참 들어보면 재밌어요. 거짓 없이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자하고 잔 이야기도 그대로 하고, 여자도 뭐 한둘이가 아니야. 그냥 여자를 많이 겪었더라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크게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리고 직업도 전부 다 뭐 노래방, 술집,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뭐 주로 그런 계통에서 직업을 하시면서 한 세대를 살아오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건 그렇고, 나는 이제 강정산의 영향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무척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척 잘 사느냐 하면은 척이 없는 사람, 없을 무자단 말이에요. 원래 없을 무자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의미한다 그래요. 황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무자는 없을 무자잖아. 없다. 척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남하고 이렇게 끄끄럽게 지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승민이하고 윤창중 씨하고는 굉장히 그 쌍극입니다. 쌍극이에요. 저기 또 김경재 씨하고 박지원 씨하고도 쌍극이라고. 그런데 그런 쌍극 가진 사람이 뭐 한둘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되거든. 없을수록 좋다고.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최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막 그 충돌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다 말이에요. 적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무척 잘 산다는 것은 척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대받아 치면은 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용하게 빠져나와 버립니다. 안 싸우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뭐 네가 그래서 내가 섭섭했다,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조용하게 그 사람하고는 끊어버리면, 그럼 척은 없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 무척 잘 산다는 것은 척이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올린 그 유튜브 이것을 삭제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뭔가 이 잘못된 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 그게 없어 내가 볼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걸 원하니까 남들이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내 혼자 보기만 해놓으면은 딴 사람들이 절대 못 봐요. 같은 원리잖아. 없앤 거랑 마찬가지단 말이야. 딴 사람이 못 보게 해놨으니까. 그러나 나의 소중한 기록은 이제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래 했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요. 물으면서 물으니까 내가 내보다 그분이 나이가 많아.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내가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난 또 거짓말을 잘 거의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 거짓말 한 적은 없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먼저 터지지 뭐 뒤에 걱정하고 이런 건 없어. 거짓말 한 사람은 지금은 살짝 잘 넘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뽀록 나가지고 터지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좀 뭐 불안하다 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바로 정직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부딪힌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없어요. 내가 전에 저기 강정산 신앙할 때 강정산을 뭐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 장사를 해도 뭐 실내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하더라도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에서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 공간이 있으면 필요한 게 돈이잖아. 안 그래? 전세를 얻든지 뭐를 얻든지 간에. 그때 2000년대 초반에 1000만 원 같으면은 지금 가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거를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기독교를 가지고서는 이 세계 종교를 통일을 못해. 기독교 안에 그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울의 큰 교회, 뭐 요즘 그런 데 가면은 한때 잘 나갈 때 지금은 교회나 이런 게 찌그러지고 있지만은 조영규 목사 이렇게 한참 살아 있을 때에 큰 집 큰 교회 가면은 별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랬다. 대통령이 장로니까 이명박도 장로고 이러니까 별자리들이 많았어. 똑똑한 사람 많고 뭐 별의별 사람 많지. 하지만은 그 기독교를 가지고서는 세계 종교를 통일 못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종교 통일 여기에 내가 뜻을 준 사람이라고. 세계 종교 통일 초종교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것을 내가 살아오는 길인데, 그래서 이제 제3의 초종교가 나는 강정산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가 세계 종교를 통일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만드는데 가만 보니까 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 당시에 그 공무원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했었을 때에 퇴직금이 1000만 원이더라고. 그걸 낸 거니까. 전부 다 낸 거지. 그때 우리 집사람 알았을 때 그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강정산 뭐 보통 사람들이 그 훔치 태월천사항군 훔리지하들 훔리암리사파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강정산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야 뭐 잘 외우지만 일반 사람들은 좀 생소합니다.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 태월주를 말씀하시다가 훔치 사바 이렇게 하시더라고. 훔치 태월천사원군 훔리지하돌에 훔리암리사파 이렇게 20석자거든. 훔치 태월천사원군
지야 도레 hum니 함니 사파하 20석자인데 그 20석자를 다 못 적으시더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뭐 오주 태울주 태울주 오주 운장주 갱생주 그런 걸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종교하고는 전혀 모르죠. 전혀 담을 쌓고 지내는 분이라고. 그냥 일반 분이에요. 일반 분. 1,000만 원 낸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느냐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나중에 되면 나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뒤탈은 없지. 마루나 처음에 막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그 당시에 그 집값이 이제 하여튼 그 당시는 큰 금액이었다고. 뒤에는 없잖아.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요. 왜 이것을 삭제를 안 하고 내만 보기만 했느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래 묻더라고. 카톡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 지금은 아직 내가 69세니까 옛날로 치면 49살 정도 됐지. 그러니까 40대 지금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누구나 보더라도 아래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은 노인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나이가 85세부터라 그러더라고. 나이가 85세가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이제 노인이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쉬는 거지. 그러니까 한 85세까지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85세 넘어서도 하는데 누구나 보더라도 이제 이분은 고령이다, 노인이다 이제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85세 이상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금 현역으로 좀 이렇게 뛰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유튜브 촬영해 놓은 것을 그때 내가 추억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길게 설명은 못했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앞으로 내가 올리는 요 동영상을 일체 국가혁명당 카톡에 올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위원장이라 그러더라고. 나도 위원장인데 그 사람도 국회 출마했고 나도 출마했고 난 그 사람은 전국구로 출마했어. 내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전국구 가운데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나는 지역구로 출마했는데 좀 보통 같으면 이제 대받아 치죠. 그 사람도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모든 걸 바친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그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열정이 100이라면 나는 그 사람보다 수천억 배 더 강한데. 그러나 알겠습니다. 척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음성이 엄청 높아져요. 심지어는 참 진짜 그렇게 바쁘게 지금 안티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하늘궁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안티들도 있잖아. 3천억을 내놔라, 1,000억을 내놔라, 건물 2개를 내놔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안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늘궁으로 다 오실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놔야 되잖아. 1하늘궁, 2하늘궁, 3하늘궁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 소송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그것도 제도 제같지도 않는 거 말이지. 거기에 관련된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법조인들은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하여튼 뭐 그런 문제로 복잡하게 일을 많이 하시잖아, 신인님께서. 그리고 해외 뭐 어제 아래는 또 미국이나 호주, 뭐 영국, 러시아에서도 그런 하늘궁을 또 만들어 내신다고 하니까 그런 복잡단단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뭐 이렇게 뭐 하더라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억울함을 당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착 나타나. 0.1초 만에. 아, 그래서 나는 뭐 절대 그 싸움한 것이 없어요.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로부터는 내가 유튜브 올린 것을 우리 카톡방,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방에는 안 올리지. 아래는 그 내가 이제 그게 뭐고 그 하늘궁에 올라가면서 버스 안에서 내가 한마디씩 해요. 한 20분 정도 한 게 있더라고. 15분, 20분 정도 한 게.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야.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그걸 나도 몰랐는데 구글에 치니까 나오더라고. 구글에. 이야, 참 구글 대단하대요. 내가 2020년 4.15 총선에 이제 MBC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 말한 것도 구글에 있더라고요. 참. 그래, 그걸 나도 참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뭐 내용이 괜찮아. 그것을 딱 듣는 순간, 그 국가혁명당 당원들이 힘이 팍 생긴다고. 물론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그 토요 일요 강의 딱 들으면은, 아, 우리 허경영 총장님께 참 신인이시다. 그리고 미래는 엄청나게 이렇게 밝다. 이런 것이 이제 힘이 싹 생기듯이 내가 한 방송을 내가 봐도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걸 국가혁명당 그 우리 게 전체 카톡방에 올렸어. 그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한번 올렸다고. 그 감아보니까 그 사람이 올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또 삭제를 해버렸어. 아이고 참. 그 사람하고는 척을 지은 게 없잖아. 무척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뭐 그래,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를 한다고. 나의 한일 제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독교 신앙할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 가운데 하나인데 갑자기 아침에 그 샤워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한일 제뿐이라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기영 그 불교 연구 원장님께서는 그 인연속이라 그러더라고. 어떤 인이 있고 또 과가 있고 인이 있고 과가 있고 그것으로 뭉쳐진 거다. 인연속이다 그러더라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뭐 어왕구치소라고 있어요. 나는 어왕구치소가 뭔지 몰랐더만은 어왕시에 이제 그 서울구치소가 나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서울 그 서대문 구치소 그 허경영 그 우리 저 아버님 허남군께서 돌아가신 그 서대문 구치소가 서울교도소가 됐다가 1987년에 어왕시로 이제 이게 이사를 갔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서울구치소가 어왕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갑 차고 어왕 구치소에 갈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야. 뭐 말하는 거야. 잘못 없잖아. 하여튼 어왕 구치소에 어왕 구치소가 서울 구치소야.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에 보면은 이제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몇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할 거 준비는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 사형 언도 받으신 분들이 뭐 몇 사람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억울하게 참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허경영 신인님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그런 거잖아.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10년간 비밀 보좌관을 한 게 사실인데 그것이 허위 사실로 이렇게 한다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을 피를 말린다고 시달리게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있고, 서울교도소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 또 뭐 교도소, 전국에 있는 교도소,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사형까지는 안 돼도 10년, 20년 뭐 장기수지, 5년, 3년, 2년, 1년 뭐 법에 따라서 그 정도 남한테 사기를 막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사기 뭐 강간을 물총이라 그래. 강간. 물총하면 쭉 쪼면 물이 쭉 나가잖아. 그것을 강간이라 그래. 강간을 물총이라 그러더라고. 강간, 절도, 폭력, 사기, 뭐 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게 이제 뭐 가다 놨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해야. 그게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남한테 나서기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허위 뭐 학력도 날조시키고, 자기가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자기를 구속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 검사를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의 힘으로서 눌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벗어난 거야. 벗어났는데 더 좁혀 오다 보니까 이거는 권력이 최고 높으니까 대통령이 최고 높잖아. 뭐 대통령을 또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태어날 때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 영향이 많다고. 내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 어머니도 지금 이제 뭐 구속대가 있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정해로서 삼악으로서 삼악으로서 대치를 해가지고 자기를 억누르는 욕심을 잘못된 것을 물리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라고. 인간성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 다 이해한단 말이야. 마음을 그래 쓰는 거래 되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쓰다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돼버리고, 마음을 선한 쪽으로 쓰다 보면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이야기 좀 할만하니까 이제 막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못하겠고, 간단하게 5분만 더 이야기하면은 1월 21일 날 어제 아래 지금 한동훈 또 윤석열 두 분이 이제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폭발이 된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두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의견이 다 틀려요. 여하튼 간에 결론은 뭐 충돌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 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것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해요. 다 용서, 다 이해를 합니다.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 안면 몰수, 양심의 철판 깔고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의 은혜를 배은망덕만 사실이거든. 그 은혜를 알진데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자를 수가 있는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된 인간성을 또 이해를 해요. 여하튼 김건희 여사의 이제 뭐 다올백인가 뭐 최재영 목사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가가지고 다올백을 이제 주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꺼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이런 것도 꺼내지도 말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시킬 때에 첫째는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특검에 거기 이제 재의결이 안 되도록 해라. 둘째는 이번 총선에 있습니다. 물갈이를 시켜라. 용산에 이제 비서관 출신들, 사무관 출신들, 그리고 이제 장차관들, 그리고 검찰에 이제 핵심되는 사람들 한 60명 정도 이것을 박아야 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역할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여의도 연구소라고 있어요. 민주연구소도 있지만은 여의도 연구소가 민심을 파악하는데 직업적으로 한다고. 특히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된다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런 문제, 그리고 다올백 받은 거, 샤넬 화장품 받은 거, 이런 문제를 한번 털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김경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 용산에서는 이 사람 죽으려고 혼이 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꺼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동훈이가 찌그러진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동훈이가 뭐 조만간에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아. 원희룡으로 이제 바뀌질 것 같다는 그런 말이 있고, 지금 이제 뉴스의 초점은 언제 한동훈이가 내려오느냐, 그리고 언제 새로운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느냐, 이제 이것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큰 흐름을 봐야 된다고.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지구가 왜 생겼느냐? Why does sun go on shining? 왜 태양은 빛나느냐? 왜 이거 바다의 파도는 왜 이래 치느냐? 이 세상의 이 우주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이제 의문이 들잖아. 이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외적인 것을 연구한단 말이야. 외적인 거. 그리고 또 내면의 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갈고 닦고, 그것을 말해서 도를 추구한단 말이야. 도. 정각, 안욕 따라 삼약 삼보지.
그 석가모니가 추구했던 거거든. 참 깨달음. 그 깨달음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교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강정산 말의 총결론, 소달론 거기에 있었다. 허참봉이도다. 딴 사람은 허춤,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대천지를 연다. 이게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허경영이란 말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 허자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 최근에 그런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일단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 큰 흐름이라고. 큰 흐름에서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이가 목이 언제 날아가느냐.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뭐 재의결이 언제 되느냐, 지금 이 문제로 들어가고 있다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아마 크게 보면은 그래요. 신전 보시는 분들은 착 보면 안다고. 아, 이 사람 운이 다 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 대통령 측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했는데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국회에서는 언제 의결을 하느냐. 여기 지금 제일 문제거든. 지금 보라고. 공천 못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하느냐. 그럼 구정이 다음 달 2월 10일이라고. 구정 후, 뭐 늦어도 2월 말, 그 날짜는 이제 택하겠지. 그러니까 빅뉴스가 지금 엄청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그 중랑천 저 철교 밑에 가만히 운막터에 이제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에 원앙이, 나는 그래 원앙이 그렇게 뭐 몇 마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국내에 있는 원앙을 다 합치면은 한 200마리, 즉 백상, 쌍상이 있으니까 백상이 이제 거기 모였다는 것은 큰 길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사의 성인 줄 알고 오미에 낙당당한다. 이제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전설의 이야기인데 원래가 갑진이니까 진사, 내년에 을사거든. 그래서 진사의 성인 줄 안다.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아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잘하면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번에 총선 때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내님의 사랑은 참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만날 길은 없고 바람 부는 신장 너의 흩어진 낙엽 서러움을 더하는데 밤하늘의 별들 같은 수많은 사연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가슴마다 사무쳐 오네. 애타도록 보고파도 만날 길 없네. 오늘도 그려보는 그리운 얼굴 서러움만 더하는데 밤이슬에 젖어드는 슬픈 마음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가슴마다 사무쳐 오네. 허경영, 허경영영영.